학부모 포함 어른이들 어하. 방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커뮤니티 등을 보면 고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뭐 요즘 방학이 너무 길다, 초등방학 그죠? 아이들이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봄방학도 있고 이게 너무 긴데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있는데, 좀 학원 원장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을 주시면은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방학 때 우리 아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가 해야 할 일. 오케이. 첫 번째, 겨울방학 하면 여행은 가실 거잖아요. 이제는 국내 여행이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소용으로라도 한 번은 어디든 간단 말이에요. 가실 거면 크리스마스에서 고 신정, 고주, 혹은 아싸리 방학이 끝날 무렵 요렇게 가시는 게 맞지, 중간에 가는 거는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학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진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의 공부 흐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행을 가실 거면은 방학이 있다면 요렇게 가셔라. 아,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왜 안 좋죠? 우선 방학 때도 계획을 세워놓고 학원의 입장에서는 뭐 진도표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중간을 빼먹는 것보다는 아싸리 늦게 시작을 해서 따라잡거나 아니면 해놓고 띄워놓은 거를 그 다음에 와서 메꾸거나,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 좀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흐름이 끊기잖아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3일 여행 간다 그러면은 사실 그 전후로도 마음이 들뜨고 피로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놀 거면 화끈하게 놀고, 애들 그 노는 기간에, 여행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공부 관련된 거 시키지 마세요. 괜히 가방에 뭐 눈높이랑 뭐 이런 거 구몬 들고 가지 말고, 놀릴 거면 확실하게 놀리고 일기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기는 엄마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그 사진 보고 쓰면 돼. 그쵸? 그러니까 놀 때는 화끈하게 여행 가서 놀되 돌아와서는 탄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추가 질문. 네. 초반에 가는 게 좋습니까? 막바지에 가는 게 좋습니까? 겨울은요, 초반에 가는 게 나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죠? 크리스마스 때부터 좀 봉봉 떠요. 그렇게 될 거면. 그리고 그때 되면은 학원들이 많이 겨울방학도 하기 때문에 그때의 틈을 타서 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웬만하면 안 빠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어리다면 좀 학습 외적으로도 필요한 경험들이 있죠. 두 번째는 방학이라는 것은 놀아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방학이 되면은 애들이 더 힘든 거예요. 학교 갈 시간에 학원으로 다 채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학이 오히려 개학했을 때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방학이니까 지정된 하루라던가 아니면 지정된 half-day라도 정말 아무 스케줄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시간은 아이들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월수금에 뭐 오전에 수학이 있다면 화목은 조금 두던지, 오전 시간만, 아니면은 뭐 지정 하루는 아예 다 빼주던지, 아이가 방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업이다 보니까 학습적인 걸로 밖에 이제 이어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러니까 앉아서 책을 보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뭔가 특정한 진도를 나아가는 것보다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학년 때는 독서를 진짜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다독을 해라. 많이 보고 많이 먹고. 왜 우리 편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음식처럼 저학년 때는 골고루 많이 먹는 게 중요해서, 저학년 때 방학 계획을 세우신다면 꼭 독서 다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독서가 약간 일과 만약 커리큘럼을 짠다면 방학에 자기 전 30분, 뭐 일어나서 30분, 아니면 뭐 하고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조차도 못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학생들의 경우 독서 습관이 들여있는 학원 애들을 보면은 엄마들도 그 시간에 독서를 해요. 같이 읽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진도도 진도지만 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복습을 하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4, 5, 6학년 영어, 국어, 수학 모든 과목이든 심화를 한번 해라. 아, 그럼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예습을 뭔가 선행학습을 하기보다는 좀 복습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방학을 보내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예습 복습으로 따졌을 때 저는 복습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까지 1년 배운 과정을 겨울방학 때 한 번은 복습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혹은 내가 예비 중일이다. 6학년, 그러니까 초등과정 복습보다는 예비 중1, 예비 고1이라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한번 예습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임박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복습이 좀 대체적으로 그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예비 중이라든가 그쵸. 예비 이렇게 딱 고1 뭔가 학교를 옮기는 그 텀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네, 이렇게 네, 네.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일단은 방학 계획에 대해서 팁을 좀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만약에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은 방학의 아예 초반이나 아예 후반에 가는 걸 좀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방학이니까 노는 시간들을 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어머님들께서도 스케줄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자, 세 번째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다독을 다독.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고학년 때는 심화 복습 네.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학교가 넘어가는 그쵸? 과정에서는 예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머님들께서 이제 방학을 앞두고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방학 꿋꿋하게 이겨내라는 말씀. 방학이 엄마한테도 힘든 기간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집에서 너무 많이 먹고요. 끼니도 많이 해결해야 되고 자기 공간도 없어지고 자기 시간도 없어지는 게 방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학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방학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예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학생들이 방학을 통해서 확 한번 뛰어오르고 가을에 돌아왔었을 때 더 단단해져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여름, 겨울 알차게 효율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장님의 방학 팁 전달드렸습니다. 이 외에 좀 방학에 대한 구체적인 팁이나 사례를 좀 들어서 답변을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빠이.